과학적으로 습관이란 걸 다뤄보려면 일단 학습이란 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학습은 과학적으로 뭐냐? 어떤 뉴런 간의 신경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원래 있지 않았던 그 뉴런의 발화들이, 그 뉴런의 길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습관 측면에서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그 파이어 발화로 인해서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그 행동들, 그 생각들이 그 시작점 이후에 계속 쭉 나오는 것이죠. 그게 습관입니다. 그러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18일? 20일? 60일? 사실 한 연구에 의하면 습관을 만드는 데는 18일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264일이 걸릴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 습관의 강도 혹은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싫어하냐, 우리가 그거를 하는데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까지의 기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습관이란 건 뭘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얼마나 컨텍스트 인디펜던트 한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매일매일 한다고 쳐보죠. 그렇다면 그 맥락, 그 문맥은 우리가 집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문맥에 관해서 인디펜던트, 독립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는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이 습관은 이 맥락 인디펜던트 한 습관이라서 상황이 얼마나 변하든 내가 그 습관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 조금 더 강력한 습관이 될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림빅 프릭션이라고 불리는 변연계 마찰이에요. 변연계 마찰이 뭐냐면 내가 그 습관을 하기까지, 이 행동을 하기까지의 그 바 있죠. 객관적으로 이게 얼마나 하기 쉬운가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치를 하는 것처럼 별다른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강력한 습관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습관이라는 것은 문맥, 상황이 달라져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큰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하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습관이 들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하기 쉽지 않을 수 있고 맨 처음에 운동을 하는데 들이는 노력은 조금 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루틴이 정해지고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얼마나 뿌듯한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게 습관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거는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하기는 내가 그 행동들을 어떻게, 얼마나,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혹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커피 머신이 있다면 커피 머신을 켜고 그 커피를 재고 그 다음에 낀 다음에 내리는 것, 그 네 가지 행동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은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미 미리 상상을 해본다면 더 습관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월요일에는 집에서 혹은 헬스장에서 가슴 운동을 해야겠어, 혹은 유산소 운동을 10분 해야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더 습관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몇 시 몇 분에 정확히 내가 8시 반부터 이때는 이거를 할 거다라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에요. 한 연구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하루 이틀은 내가 이때 딱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습관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러니까 신경계는 사실 시간이 몇 시 몇 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신경계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몇 시 몇 분에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진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착착착 해내가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8시 반에 해야겠다고 했던 그 행동이
꼭 8시 반에 해야 할 확률은 좀 낮잖아요. 내가 퇴근을 하고 나서 7시에 집에서 스트레칭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가 있죠. 매일매일 집에 와서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그 스트레칭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경계 입장에서는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는 잘 모르니까 특정 상황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시 해야겠다라는 거라기보단 내가 퇴근을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나서 혹은 내가 퇴근을 하고 나서 바로 집에 와서 스트레칭을 해야지 라고 하면은 습관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우리의 신경계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지 몇 시 몇 분에 이거를 한다 라고는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나서 바로 이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몇 시 몇 분에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습관을 만드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몸의 리듬인데요. 우리의 신경계로 보면은 몸은 크게 세 가지 페이스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죠. 첫 번째 단계는 일어난 직후부터 8시 사이예요. 8시간 사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에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면요. 도파민,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말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신, 마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조금 더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이죠. 다른 맥락에서 얘기해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행동들, 그 행동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일어나고 나서 8시간 내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스는요. 우리가 일어나고 나서 9시간, 14시간, 15시간 정도 사이인데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들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세로토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을 조금 더 안정되게 만들어주죠. 이때는 어떤 습관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나중에 잘 시간에 대비해서 조금 더 안정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빛을 줄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뇌 대부분은 이 시각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빛의 양에 따라서 지금 몇 시인지 지금이 어떤 행동을 할 시간인지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몸을 천천히 더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우리가 더 질 높은 잠을 자고 질 높은 잠은 기억을 형성되는데 아주 큰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페이스 2에서는 잠을 자는 그런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빛 줄이기이고요. 두 번째는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사우나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 따뜻한 열에 노출된다면 우리 몸의 세로토닌은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상태, 좀 편안한 상태에 이르기 쉽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 3로 넘어가 보면요. 페이스 3는 우리가 일어나고 나서 16시간 그리고 24시간 사이겠죠.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잠자는 시간이겠죠. 이 시간이 우리 습관에 있어서 습관의 측면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습관이라는 게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누런이 발화가 될 때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습관으로 하고자 하는 그 행동들이 같이 발화가 되는 것이죠. 양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칫솔을 집어들고 치약을 짜는 것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게 습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 습관이다 보니까 문맥에 따라 독립적이기도 한 그 습관이니까 칫솔을 집어들면 치약을 짜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 만드는 그런 습관들은 칫솔을 드는데 칫솔을 들고 나서 치약을 짜는 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죠. 비유를 하면요. 그래서 이 페이스 3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가 다시 재연결이 되는 시간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사실 해마는 기억이 저장되는 곳이 아니라 기억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저장되는 곳은 신피질이라고 합니다. 니오코텍스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인데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기억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기억이 신피질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페이스 1 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이 페이스 3에 질 높은 잠을 자지 않으면 나중에 이 뉴런들이 같이 연결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도 습관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감정이랑 관련된 것이에요. 습관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도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운동하는 습관을 새로 들이고 싶어요. 퇴근하고 운동하는 습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난 뒤에 내가 그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감정을 느끼겠지? 내가 엄청 뿌듯하겠지? 내가 매일매일 헬스장 가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내가 퇴근을 하고 매일매일 헬스장 가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요. 월요일은 만약에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헬스장에 가서 10분 동안은 달리기를 하고 40분 동안은 운동을 할 거야. 근력 운동을 할 건데 월요일은 상체 운동을 하는 날이야. 상체 운동을 할 때는 벤치프레스를 몇 킬로를 몇 회를 몇 세트를 할 거고 그 세트 사이 시간은 몇 분을 쉴 거야. 그리고 웜업은 몇 세트를 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 난 뒤에 운동하고 난 뒤에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겠지? 내가 엄청나게 뿌듯하겠지? 일주일 뒤에 돌아봐도 그때 저번 주는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 라는 그런 감정까지 같이 생각을 한다면 이 행동들이 습관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습관을 만드는 데는 며칠이 걸리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18일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64일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습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도 하던 습관을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서도 하는 그런 습관이라면 그것은 강력한 습관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그게 변형계 마찰이 너무 높다면 그게 습관이 될 확률이 낮지만 내가 좀 더 쉽다고 느껴지는 것이라면 습관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게 강력한 습관이었고요. 상상의 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을 때 그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죠. 아까 예를 들인 헬스장을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몇 분을 운동하고 몇 세트를 얼마나 할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몇 시 몇 분에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습관에 도움이 될까? 라기보다는 우리의 신경계는 우리가 지금 몇 시 몇 분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특정 상황에 있는지는 알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집에 오고 나서 신발을 벗은 뒤에 스트레칭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7시 반에 스트레칭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습관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몸의 리듬이었죠. 우리 몸은 세 가지 페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 페이스, 일어나고 나서부터 8시간 사이. 이 시간대는 몸이 각성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에서는 이제 천천히 잘 준비를 할 시간인데 자연광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인공광들은 가능한 한 줄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우나를 가거나 따뜻한 샤워를 하는 게 우리 몸을 조금 더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상태로 돌입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자는 동안 기억이 형성되고 기억이 저장이 되니까 이때 잘 자는 게 습관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 플러스 정보였는데요. 어떤 습관을 할 때 이 행동을 쭉쭉쭉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지?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게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학 덕후로서 앞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꿀팁이 될 만한 그런 연구들과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